안녕하세요. 황구루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여러분께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에 촬영을 올리지 못해서. 지난주에 학회에 가서 어떤 분이 저에게 요즘에 동영상 왜 안 올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뭐 쉬어도 안 쉬어도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생각에 화들짝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됐습니다. 조금 갱년기가 되면서 그런지 내가 지금 유튜브 왜 찍고 있지? 이런 허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올해 좀 열심히 하겠다라고 작심을 했는데 딱 3개월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막 지속할 힘이 잘 안 생기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다시 찍고 여러분 앞에 돌아오는 게 조금 두려웠어요.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유튜브 이래서 하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다듬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내 삶을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계속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계속 잘하고 있다고 채찍질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서점에 갔어요. 점심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갈까 하다가 서점으로 갔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실컷 읽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앞에 공부하는 황구루로 돌아와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두 가지의 얘기예요. 책이죠. 책에 대한 건데 제가 중년이 되면서 중년이라는 의미가 인생의 절반이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 또는 뭔가 가치를 새롭게 인생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점인데 무엇을 새롭게 하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저에게 있어서 의미를 주어준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인생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지?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재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관념을 새롭게 해야 하는 시점, 무언가 막 늘리고 양적인 팽창을 하는 그런 부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고 어떠한 모습으로 늙어가야 되고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중년이라는 어떤 의미를 재정비해야 되는지 그러한 의미에서의 한 트랙하고 또 하나는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의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조금 더 여러분에게도 같은 시간이면은 좀 성장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책이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오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4개의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 4가지 중에 오늘 제가 깨달은 바 독서노트와 함께 여러분께 약간의 진도 비슷한 개념으로 첫 번째를 나갈 건데 첫 번째 책 요 4가지의 책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년이니까 경제의 개념, 또 하나는 인생 철학 2가지, 인문과 경제라는 2가지의 파트로 책을 정리를 했는데요. 인문이라는 파트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송기령 박사의 시대 예보라는 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퍼펙트 게스라고 하는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나 교수가 뇌에 대한 맥락을 통해서 뇌를 풀어보는 그런 퍼펙트 게스라는 요 책을, 요거는 과학서라고도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인문서로 저는 분류를 했어요. 제 마음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늙어가는 나의 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개념에서는 시니어가 되는 과도기에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그런 경제서와 함께 오늘부터 경제 수업이라고 하는 부지런하게 경제를 기본부터 다시 쌓아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 책에 대해서 또 내가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맥락 없이 그냥 끝나버리게 되니까 독서 노트를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노트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죠? 사실 독서 노트 없이 이북으로 한번 읽어봤더니 이북이 생각보다
이북이 여러 가지 책을 한꺼번에 담고 다니니까 좋잖아요. 태블릿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담아놓고 다니니까 좋기는 한데, 이북이 주는 그런 감동과 종이책에서 가져가는 이런 촉감과 느끼고 이렇게 매일 기억하면서 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는 책이 역시 그 읽는 맛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그냥 이북으로 여러 권을 읽어오다가 지금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런 사족을 생략하고요.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잠깐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렇게 쭉 이북으로 계속 읽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2분의 1 유영만 교수가 한 2분의 1 요 책 다음으로는 다 이제 종이책이거든요. 요 책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먼저 유영만 교수가 쓴 2분의 1이라는 책, 이 책은 제가 지금 중년에 좀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 중요한 위로가 있었던 그런 책이라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영만 교수의 이 책을 보면요. 독서 노트를 정리한 것 중에 유영만 교수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북이라서 여러분한테 그 책을 바로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유영만 제가 책을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북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북이에요. 이북을 열고 이렇게 읽는데 이 책을 그냥 읽으면 중요한 것에 줄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독서 노트를 이렇게 노트를 불러와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유영만 교수의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건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유영만 교수 2분의 1이라는 책 제목에 서브 제목으로 서툰 2분의 1이 서두르는 2분의 1에게 이거는 지나간 우리의 50년까지의 인생 전반은 서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2분의 1 인생을 바라보면서 남은 절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는 굉장히 서두르게 돼요. 내가 이거 참 시행착오 했는데 이제 잘해야지 하면서 그런 서두르는 절반에 대해서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책을 유영만 교수가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써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책의 큰 테마의 줄거리는 타이틀로 보면은 체력에 대한 부분, 지력과 배움, 매력과 말, 협력과 관계, 탄력과 행복이라고 하는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에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정말 제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담았어요. 저에게도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그런 젊은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여기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중년의 삶에 대해서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중년이 되어가는 자신의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성장의 키워드를 두고 또는 인생의 키워드를 두고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최고라는 것은 베스트 원이 되는 게 최고라기보다는 온리 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항상 누구보다 이기는 삶, 누구보다 잘하는 삶 이런 것을 강조했다면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 자신, 특별한 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영만 선생님이 항상 말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언어의 유희를 잘 아시는 분인데 정말 그 멋들어지게 이 책의 언어의 유희를 100% 발휘하면서 이 책을 쓰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책은 송기령 박사님의 이제 시대예보라는 책인데요. 이 시대예보는 제가 송기령 박사님의 그전에도 송기령 박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책을 정말 이렇게 멋들어지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역시나 이 많은 것에 있어서 정말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써내려간 이 책도 역시 저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이었죠. 그 전에 상상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요 책을 그냥 읽었었는데 그때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도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줬거든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는 내가
AI 시대, 시대의 혁명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중년의 나로서 기술만을 추구하지 않고 또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 관조적인 그런 입장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또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면서 뭔가를 제시하는 리더십 이런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나이에 있어서 정말 읽기가 편안하게 다가오는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K라는 우리 그 K컬처라고도 하고 많은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를 보는 그런 시대적인 입장에서의 K는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K라고 하는 국적이 아니고 스타일이 아니냐 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 대한 관념, 개인에 대한 의식, 다양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두문이에요. 제가 읽은 부분까지가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거기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가장 키 컨셉은 우리나라는 달라졌고 이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는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적이고 또 인간의 어떤 문화,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우리의 나라의 과거하고는 다른 역사를 밟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개념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라는 2024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묻어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관조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깊이 있는 내막을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제시해주는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 있고 예리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다양성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우리가 강조되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려면 포용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포용성이 있으려면은 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로직이 굉장히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새롭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되는 개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에 있어서도 서양에서의 개인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주의의 성격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정말 마음에 이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의 개인주의는 신본주의 이런 시각 사회적인 그러한 전체적인 시각이 아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연장선에서의 개인주의를 강조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에 반발하는 그런 권위주의 반대 역학에 의해서 작동하는 개인주의다라는 겁니다. 자, 시대의본은 지금 뭐 3분의 1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펙트 게스예요. 이것도 이나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뇌에 대한 책을 굉장히 좀 많이 읽어가는 편인데 올해 이제 첫 번째 든 책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방향성은 불확실성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맥락의 뇌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해서 데니얼 카네만이 쓴 그런 유명한 심리학서도 여러 번 하고 잠깐 나눠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이인하 교수님이 쓴 것을 보면은 저는 뒷내용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에 있어서의 맥락이라든지 뇌의 이해관계,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을 앞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서 내 뇌를 파헤쳐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은 3분의 1 정도 읽은 시점에서 제가 여기에서 정리가 된 그러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맥락이 형성되는데 이 맥락이라는 것은 맞아 저거야 라고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생각을 이전 거를 기억해내잖아요. 대충 보고도 빨리 알아보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맥락이 시간적인 맥락과 공간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파악되는 맥락이 있고 공간을 보면서 기억해내는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의 개념 설명이 3분의 1이었고요. 뒷부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빨리빨리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요.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왜 들었냐면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친한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원을 안 가고 사실 뭐 애 키우느라 바쁘다고는 했지만 그 좋은 머리로 자기 재무 설계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런데 너무나도 완벽하고 옆에서 배우고 싶은데 도무지 내 머리에 금융 지식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뭘 가르쳐줘도 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주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은 정말 자기의 어떤 중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정말 잘 이렇게 셋업을 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버는 거나 제가 버는 거나 비슷한데 나는 그냥 이렇게 노후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막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되게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하니까 제게 없는 게 금융 지식이에요. 그래서 금융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친구는 정말 성의를 다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막 하지만 머릿속에 도무지 안 들어가서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선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이것도. 근데 보니까 여기서 얘기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꾸준한 그런 저축을 하는데 이 저축을 ETF 연금 저축에 한다면은 55세 이후에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원금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나이가 벌써 55세인데 이 ETF를 설명하는 연금저축의 부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축을 안 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불신도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여러 가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키워드를 이 친구들한테 잘 줄 수 있다면 진로나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의 궁금증도 필요하지만 제가 매번 접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고른 책인데요. 정말 좋은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년들에게서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재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놀랍게도 제가 재무에 밝은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매일 하던 얘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 3분의 1을 읽었기 때문에 좀 더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도 적용할 만한 그런 재무적인 힌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른 책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서두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이 책을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이유는 경제를 배운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점을 따면서 학위를 배우는 경제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배우는 경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런 지식과 이러한 우리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 이러한 메타 인지를 발휘해서 제대로 된 경제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고른 책입니다. 이것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한테 꼭 알고 튼튼히 해야 될 기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꼭꼭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다시 이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일단 황구루의 성장하는 공부하는 그런 영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